오늘의 방송은 저번까지 또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죠? 라는 제목으로 뭐 대화, 돈, 공부, 결혼, 인간관계, 성공에 대해서 쭉 한번 짚어봤는데요. 뭐 6주에 걸쳐서 짚어봤는데, 이번에는 최고의 스승은 자연이야, 자연에서 배워 라는 주제로 한번 또 쭉 얘기해 볼까 합니다. 최고의 스승은 자연이야, 자연에서 배워.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습니다. 예술은 자연의 모방이다.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은 인생은 자연을 본받는 것이다. 저는 기본적으로 노장 사상가이기 때문에 노장 철학을 제 삶의 어떤 바탕으로 깔고서 기본 철학으로 깔고서 살고 있는데, 노장 사상의 핵심은 자연을 본받고 자연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자연을 수시로 관찰하고 본받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자연을 관찰하다 보면 자연 속에서 인간이 살아가야 될 도리가 잘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연을 본받는 것에 대한, 자연을 본받고 자연과 하나가 되는 것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저희 책 콕 찍어주는 인생과 외 199쪽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요동에 관한 얘기입니다. 제목은 모든 것은 변화해, 모든 것은 요동쳐, 뭐 이런 제목으로 오늘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과 나눈 이야기에서 제가 본 구절 하나가 생각이 납니다. 거기에 보면은 학생이 준비되면 스승이 나타난다. 뭐 원문은 이거였던 것 같은데요. When a student is ready, a teacher appears. 학생이 준비가 되면 선생이 나타난다. 뭐 이런 얘기가 아주 멋지게 다가왔던 게 있는데, 멋지게 다가왔는데요. 우리는 스승이 잘 없다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스승은 엄청 많습니다. 널리고 널린 게 스승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스승은 바로 자연입니다. 정주영 회장의 일화가 생각이 납니다. 정주영 회장이 부자가 되게 해준 것 중에 하나도 바로 자연에서 배운 게 있는데, 정주영 회장 이야기 읽어보면 빈대 이야기라고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이야기인데, 정주영 회장이 갓 20도 안 돼가지고 무슨 쉽게 말해서 노가다라고 하죠. 공사판에서 노가다 같은 거 하고 있을 때입니다. 힘든 일 하고 이제 지쳐서 숙소에 들어오는데, 문제는 숙소에 빈대가 너무 많아가지고 빈대가 온몸을 물어 뜯으니까 잠을 못 자는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침대 위에서 이제 다리 4개가 있는 높은 다리가 있는 식탁 같은 데서 이제 이불 깔고 잤답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루 이틀 괜찮다가 다시 또 빈대가 다리 타고 올라오더라 이거죠. 그래가지고 고민하다가 안 돼가지고 이번에는 식탁이라고 돼 있는 것도 있고 책상이라고 돼 있는 글도 있고 그렇던데, 하여튼 식탁이라고 하죠. 그 식탁 다리에다가 이제 물 양동이를 갖다 놓은 거죠. 물을 채워가지고. 그러면 당연히 물이 있으니까 이제 빈대가 못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며칠 잤더니 며칠 동안 괜찮은데, 며칠 지나고 나니까 다시 빈대가 물어 뜯더라 이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물이 있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왔나 싶어가지고 하루는 불을 켜놓고 관찰해 보니까 밤에 빈대가 벽을 타고 천장까지 올라가서 천장에서 바로 자기 몸 위로 툭툭툭 떨어지더라 이거죠. 그걸 보면서 정주영 회장이 엄청난 평생의 재산이 되는 깨달음을 얻는데, 바로 이겁니다. 저 미물인 빈대마저도 먹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데 인간인 내가 노력하지 않아서야 되겠느냐, 쉽게 포기해서야 되겠느냐, 이 깨달음 하나 얻었고, 그러니까 끈기를 가져야 되겠다, 빈대만큼 끈기를 가져야 되겠다는 깨달음 하나 얻었고, 두 번째는 뭐냐, 빈대처럼 방법을 바꿔가면서 하면은 안 되는 게 없겠구나 라는 어떤 창의적인 방법을
항상 생각하자. 이거의 깨달음을 또 얻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끈기와 창의적인 방법, 이게 정주영 회장의 평생의 재산이 되었죠. 예. 그 정주영 회장의 일화에 보면 온갖 뭐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실패 직전 아무도 할 수 없었던 일을 해낸 것들이 쭉 많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결국 20살도 안 되었을 때 이 빈대에게서 배운 이 교훈 덕분입니다. 자주 빈대 얘기를 정주영 회장이 했다고 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자연이 얼마나 큰 스승입니까? 예. 누구나 빈대를 봤지만 빈대에게서 이렇게 큰 교훈을 얻은 사람은 별로 없었죠. 그래서 우리가 자연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얼마나 큰 지혜를 얻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해결할 수 있을지 아마 상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론으로 돌아가서요. 저희 모든 것은 변화해, 모든 것은 요동쳐. 이게 오늘 할 내용인데, 여기 저희 책 콕 찍어주는 인생가의 199쪽 보시면은 6개의 그래프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후변화 곡선이고, 하나는 주가 곡선이고, 하나는 석유 유가 곡선이고, 석유 곡선인데 석유 생산량과 수입량 변화 곡선이고, 또 하나는 심전도 곡선이고, 하나는 전주천의 수질 변화 곡선이고, 또 하나는 환율 변화 곡선인데, 전부 다 이게 이제 지그재그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막 요동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뭐냐? 자연의 본질은 요동이다. 오르락 내리락. 예. 이게 이 곡선에서, 이 그래프에서 다 보여지죠. 저는 오래전에 한 10몇 년 전에 카오스 이론이라는 책을 봤었는데, 다시 몇 년 전에 카오스 이론이라는 책을 다시 꺼내서 보았습니다. 이게 쉬운 책은 아니었지만, 그 당시에 제가 고민하던 세상과 우주와 생명의 본질에 관해서 근원적인 통찰과 해답을 주었습니다. 카오스 이론에 의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일종의 패턴을 형성하고, 이 패턴은 기하학적인 도형으로 표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변화 곡선들 한번 쭉 생각해 보십시오. 서로 다른 것들, 대상은 서로 다르지만 그 변화하는 모양은 모두 흡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주에 존재하는 패턴입니다. 바로 이 패턴은 요동입니다. 그리고 이 요동이 바로 우주와 생명의 실상이기도 합니다. 인간은 심리적으로 변화를 아주 싫어하고 평형과 안정을 바라지만, 이들 우주 변화의 곡선의 패턴은 바로 이런 진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변화한다. 모든 것은 요동친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변화를 정말 싫어하고 정말 평탄한 삶을 바라는데, 이 우주의 모든 것은, 이 우주의 모든 실제 모습은 뭐냐? 다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모든 것은 변화한다. 모든 것은 요동친다. 이게 바로 우주의 본질이다 이거죠. 자, 노자는 이런 자연의 패턴을 돌고 도는 것이 길의 움직임이다. 반자도지동이라고 표현했는데요. 돌고 도는 것이 길의 움직임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길의 움직임이다. 아니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길의 움직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노자는 이미 자연에서 이런 것들을 관찰했던 겁니다. 인간은 항상 평형과 안정을 바라고 익숙한 것에 안주하기를 바라지만, 이 우주는 인간의 이런 소망을 일거에 부질없는 것으로 만듭니다. 그럼에도 인간은 끊임없이 변화에 저항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국민들은 항상 경기가 좋기를 바랍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은 계속 손님이 늘기를 바랍니다. 인간으로서 우리는 항상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편안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환자들은 항상 아프다고 합니다. 하지만 통증도 요동칩니다, 사실. 인간은 자신의 고통을 과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항상 일정하게 아픈 통증은 없습니다. 기업은 항상 성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무한 성장은 없습니다. 축소도 준비해야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세상과 우주의 본질이 요동이라는 사실을 잊기 때문에
인간은 정점에서는 자만하고 저점에서는 좌절합니다. 인간의 근원적인 비극이 자만과 좌절이라고 본다면 이런 자만과 좌절은 또한 요동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요동이 만물의 본질이라는 관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첫째, 좋다고 맹신하고 과신하고 자만하지 말라. 결국 이것들 모두 지나갈 것이니 그저 겸손하게 마음을 비우고 다음 저점을 대비하라. 둘째, 안 좋다고 너무 좌절하지 말라. 이것도 역시 모두 지나갈 것이다. 그저 겸손하게 다음 정점을 기대하면서 미래를 준비하라. 카오스 패턴에 의하면 쥐구멍에도 반드시 벼뜰 날이 있음을 명심하라. 셋째, 정점과 저점이 언제 끝날지는 모르니 끈기를 가져라. 카오스 이론에 따르면 요동하는 패턴의 일부분을 확대하면 전체와 유사하지만 결코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한마디로 내가 겪는 정점과 저점의 패턴이 언제 어떻게 시작하고 끝날지는 결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알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무의식은 몇 개의 패턴을 경험하면 자동적으로 패턴을 인식한 능력이 있어서 끈기를 갖고 내가 처한 패턴을 파악하다 보면 내가 속한 분야의 변화 패턴을 파악하고 예측하는 능력도 갖게 될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소위 감이 생긴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이런 것도 직관이나 통찰이라고도 하죠. 꾸준히 하다 보면 생기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요동치는 우주에서 내 삶을 어떻게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요동치는 우주에서 내 삶을 안정감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한번 EFT를 해보시죠. 자, 손날 좀 두드리면서 자, 나는 맨날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이다. 왜냐하면 카오스 이론에 따르면 모든 것은 요동치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쨌든 깊이 진심으로 나를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나는 이 밑바닥이 언제 끝날지 궁금하고 답답하지만 어쨌든 깊이 진심으로 나를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손날 좀 두드리면서 따라해 보시죠. 나는 잘 된다고 자만하지만 이것마저 다 지나가리라. 하지만 어쨌든 나를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이제 연속 두드리기로 갑니다. 정수리. 우주의 본질은 요동이다. 눈썹. 우주의 본질은 변화다. 눈가. 이것마저 지나가리라. 눈밑. 다 지나가리라. 다 지나가리라. 코밑. 그러니 좋은 것은 좋게 받아들이고 턱. 안 좋은 것도 그저 좋게 받아들인다. 쇄골. 마침내는 모두 지나가고 추억만 남으리니. 옆구리. 고통도 지나가고 나면 추억이 되는 것이니까. 정수리. 우주는 변화하고 눈썹 요동치고 눈가 쥐구멍에도 마침내 볕이 든다. 다시 눈밑. 우주의 본질은 요동이다. 우주의 본질은 변화다. 코밑. 이것마저 다 지나가리라. 다 지나가리라. 턱. 그러니 좋은 것은 좋게 받아들이고 안 좋은 것도 그저 좋게 받아들인다. 쇄골. 마침내는 모두 지나가고 추억만 남으리니. 고통도 지나가고 나면 추억이 되는 것이니까. 옆구리. 우주는 변화하고 요동치고 쥐구멍에도 마침내 볕이 든다. 자,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우주의 본질이 요동이라는 것에 대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아직 시간이 남기 때문에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저희 책 콕 찍어주는 인생과외 203쪽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생명은 도전이다. 생명은 도전이다. 자, 그것에 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옛날 몇 년째 살던 반포에는 여름마다 매미 소리가 꽤 시끄러웠습니다.
제 아내는 여름에 접어들 때면 올 여름에도 매미 울음에 잠을 설치겠구나 라며 미리 한 소리를 할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아파트 단지 내의 온갖 풀과 나무에는 매미가 되어 날아간 군뱅이 허물이 자유로이 날아간 매미를 그리듯이 겨울이 다갈 때까지 그 자세로 꼼짝하지 않고 딱 붙어 있습니다. 매미의 일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매미는 애벌레로 땅속에서 천적을 피하면서 짧게는 2년, 길게는 17년까지 산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땅 위로 올라와서 나무나 수풀에서 허물을 벗고 매미로 변신해서 한 달 정도를 마음껏 울고 날아다니다가 죽습니다. 그 흔한 매미 울음 한번 내뱉기 위해서 땅속에서 10여 년을 기어 다녔다는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좀 뭉클해지지 않습니까? 제가 몇 년 동안 본 허물에는 이를 증언하듯이 예외 없이 흙이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매미는 장장 10여 년을 지렁이처럼 흙밭에서 뒹굴다가 마침내 찬란한 여름 하늘로 비상해서 아름다운 울음을 한 달간 실컷 내뱉다가 자신의 장엄한 삶을 마치는 것입니다. 저는 출근길에 나무에 붙은 허물이 잘 붙어 있는지 관찰하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허물이 제게 말했습니다. 나는 한 달의 비상과 울음을 위해 10여 년을 땅속에서 뒹굴며 기다렸다. 너는 나처럼 비상할 준비를 하고 있느냐? 마치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았습니다. 이런 질문에 가슴이 뜨끔해져서 저는 다시 마음을 가다듬게 됩니다. 현실이라는 흙밭에서 열심히 뒹굴자. 하지만 여기가 끝이라고 생각하지 말자. 저 너머에 찬란한 해와 바람과 영광의 울음이 있다. 언젠가는 매미처럼 나도 비상하고 마음껏 영광의 노래를 불러보리라.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매미만 비상을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만물은 모두 비상을 준비합니다. 애벌레는 기다가 나비가 되어 날아가고 올챙이는 물에서 헤엄치다가 개구리가 되어 육지에서 뛰어다닙니다. 지구의 역사를 보았을 때 생명의 진화란 것은 물에서 육지를 거쳐서 하늘로, 육지, 하늘로 그 영역을 넓혀가면서 헤엄치고 기고 서고 뛰고 날아오르는 과정이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애청자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날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물속의 시간과 땅속의 시간이 길어도 때가 되면 찬란한 태양과 바람 속으로 날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열심히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때가 되면 날아가십시오. 이 우주가 외치는 소리를 듣습니다. 먼저 기어라, 일어서라, 뛰어라. 그리고 마음껏 비상하여 노래를 불러라. 저는 이 우주에서 주체할 수 없는 비상의 욕망과 영광의 노래를 부르고픈 엄청난 열정을 봅니다. 자, 그러니 이제 우리도 새로운 도약과 비상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화근과 EFT를 한번 해보시죠. 자, 손날점 두드리면서 따라해 보시죠. 나는 이 현실에서 평생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지만 어쨌든 마음속 깊이 진심으로 나를 이해하고 사랑하고 받아들입니다. 나는 저 바람과 해를 향해 날아갈 수 있을지 두렵고 의심스럽지만 어쨌든 마음속 깊이 진심으로 나를 이해하고 믿고 받아들이고 사랑합니다. 나는 그저 내가 군뱅이, 올챙이, 애벌레에 지나지 않는다고 느끼지만 어쨌든 이런 나도 깊이 진심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자, 정수리 두드리면서 이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눈썹. 저 해를 향해 날아갈 수 있을까? 눈가. 나는 그저 군뱅이나 올챙이나 애벌레일 뿐인데. 눈밑. 답답하다, 두렵다, 의심스럽다. 코밑. 그런데 저 매미는
저 노래 한번 부르려고 10년을 땅속에서 살았다. 턱. 그러면서도 하늘을 잊지 않았다. 쇄골. 나도 언제 저 하늘로 날지 모른다. 옆구리. 언제 노래를 부를지 모른다. 다시 정수리. 매미의 끈기와 꿈을 배워. 눈썹. 나도 하늘을 날고 영광의 노래를 부른다. 눈가. 나는 언젠가 비상할 나비다. 눈밑. 나는 언젠가 영광의 노래를 부를 뱀이다. 코밑. 나는 이 현실이 매미의 땅속 생활임을 안다. 턱. 여름의 찬란한 태양과 바람과 영광의 노래가 나를 기다린다. 쇄골. 나는 이 현실이 매미의 땅속 생활임을 안다. 옆구리. 여름의 찬란한 태양과 바람과 영광의 노래가 나를 기다린다. 다시 정수리. 나는 언젠가 비상할 나비다. 눈썹. 나는 언젠가 영광의 노래를 부를 뱀이다. 눈가. 나는 이 현실이 매미의 땅속 생활임을 안다. 눈밑. 여름의 찬란한 태양과 바람과 영광의 노래가 나를 기다린다. 코밑. 나는 이 현실이 매미의 땅속 생활임을 안다. 턱. 여름의 찬란한 태양과 바람과 영광의 노래가 나를 기다린다. 쇄골. 여름의 찬란한 태양과 바람과 영광의 노래가 나를 기다린다. 옆구리. 여름의 찬란한 태양과 바람과 영광의 노래가 나를 기다린다. 예. 우주의 역사는요, 도전의 역사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이 도전의 욕구에 충실할 때 오히려 우리는 행복을 느낍니다. 예. 그냥 편안하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행복이 아니고요. 남자는 남자로서의 본능이 있고 여자는 여자로서의 본능이 있듯이 우리는 생명의 기본적인 본능이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도전의 본능입니다. 자, 예. 안주하지 마시고 도전하십시오. 기고, 아기를 보십시오. 누워있다가 기고, 그 다음에 서고, 걷고, 뛰죠. 자, 누워 계신 분은 일어나시고, 일어나신 분은 걸어보시고, 걷고 있는 분은 뛰어보십시오. 그리고 뛰고 있는 분은 날아보십시오. 자, 도전하십시오. 우리 모두 도전하기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도전해서 날아올라야 될 저기 창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 창공이 애청자 여러분들이 도전해서 날아오르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영광의 노래를 부르시고 찬란한 비행을 하십시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요동과 도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예, 하여튼 자연은 가장 위대한 스승입니다. 자연을 잘 관찰하시고 자연을 보면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감이 잡힙니다. 자, 오늘 애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